62억을 훔친 형에게 아직도 사과 한 번 받지 못한 박수홍. 과연 이들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박수홍 형 부부 횡령 사건, 드디어 2심 구형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박수홍의 형에게는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입니다. 62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관련된 이번 사건에서 말입니다. 1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 재판만으로도 1088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1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7년과 3년을 요구했던 검찰이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형에게는 징역 2년,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었죠. 당시 박수홍이 보인 참담함의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심에서 형수 무죄 판결의 근거를 살펴보면 형수 단독 범행으로 기소된 부분이 없으며 형과의 공모 관계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심에서 검찰이 다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에 대한 검찰의 판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횡령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을 위한 사용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범행을 은폐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박수홍에게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었으며 합의 시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한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손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수에 대해서는 남편과 공동으로 장기간 횡령하면서도 명예사원, 가정주부라는 모순된 변명을 일관했으며 악성 댓글까지 게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악성 댓글 관련해서는 별도 명예훼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구형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변호인은 자신들의 실수로 가족 불화가 생겨 죄송하다면서도 객관적으로 횡령이 아닌 사정이 존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형 당사자의 최후 변론 내용을 보면 가족들을 위해 한 일로 수년간 수사받고 대중의 지탄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가족을 위한 일이 실제로는 박수홍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행위였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습니다. 연로한 부모님을 돌볼 형제가 없고 가족 모두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선처를 부탁했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박수홍에게는 직접적인 사과나 합의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됩니다. 형수의 최후 변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년 넘게 일상이 멈춘 삶을 살았고 자녀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졌다고 호소하면서 엄마로서 아이들을 돌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박수홍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변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온 박수홍에 대한 배려나 미안함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면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순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완전히 빠져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박수홍 측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변호인을 통해 전해진 박수홍의 이야기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로 가족에게 보탬이 되려 했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성공을 다짐했던 성품이 연예인이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0년 넘게 피땀 흘린 희생의 결과가 피고들의 욕심으로 인해 무참히 짓밟혔고 부모와 형제 간의 연까지 끊어지게 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50살이 넘어서야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렸던 절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라도 있었다면 혈육이라는 정을 생각해 다른 반응이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잘못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관용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2월 선도를 앞둔 상황에서 2심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횡령 사건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 문화와 그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그 희생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특히 연예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는 일반 가정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성공했을 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그 성공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공한 당사자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일관된 구형과 달리 1심에서 나온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2심에서는 어떻게 뒤집힐지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특히 형수에 대한 판단에서 1심과 2심의 시각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공모 관계에 대한 입증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경제적 착취와 배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이는 그 상처가 결코 아물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선고에서 나올 재판부의 판단이 이러한 사회적 메시지를 어떻게 반영할지, 그리고 이것이 유사한 사건들에 어떤 선례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수홍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아픈 과정이지만 우리 사회 전체에게는 가족 관계의 건전한 경계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